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운동생활입니다. 오늘 주제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운동하기 전후에 다들 모두 스트레칭 하시지 않나요? 저도 당연하게 스트레칭을 해왔거든요. 저는 이제 헬스를 하면 굉장히 단시간 내에 컴팩트하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가자마자 런닝머신 10 이상으로 15분 이상 하고 그다음에 걸어다니면서 간단하게 스트레칭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보통 하는 운동 관련된 관절을 먼저 짧게 그 동적 스트레칭으로 풀어주고 그리고 웜업 세트를 좀 길게 가져왔었어요. 이전까지 그랬는데 요즘 제가 골프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헬스장에 골프장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골프 한 1시간 정도 쳐서 이걸 그냥 웜업이라고 치고 그리고 바로 운동을 들어가곤 했습니다.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운동한 후에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심부 근육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정적 스트레칭을 해줘야 효과도 좋아지고 그리고 운동 후에 부상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 써놓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 되게 고집스럽게 운동 직후에 손해보면 안 되는 것 마냥 거의 바로 정적 스트레칭을 해주고 그리고 퇴근해요. 그런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스트레칭 관련된 컨텐츠나 유튜버 같은 걸 보면은 스트레칭이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퍼포먼스를 증진시켜주고 그리고 운동 이후에 근육통의 예방과 완화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손상의 방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를 보면 운동 부위마다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지 보고 따라하는 영상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고 따라하게 되는데 이게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하면서 엄청 힘들게 따라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스트레칭이 당연하게 해왔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헬스장이 주차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약간 강박적으로 운동 이후에 스트레칭 하는 거가 이제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스트레칭 하다가 주차 시간 맞춰서 못 나가고 그래서 돈을 내고 막 이랬다는 기억이 있거든요. 돈이 중요하죠. 돈 중요하죠. 정말로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해주면은 실제로 운동 수행 능력과 관련된 능력이 증가하는지 그리고 운동 후에 해주면은 근육통의 감소라든가 그런 이점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연구는 생각보다 많았어요. 연구도 많으니까 이걸 이제 종합한 리뷰 논문이라든지 메타 분석 논문들도 있긴 했는데 이런 리뷰 논문들, 메타 분석 논문들을 읽다 보면 결론이 다 비슷비슷해. 스트레칭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시간도 다양하고 유튜버들마다 다 하는 게 다르고 어. 방법도 다르니까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아프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다양하니까 결론 내리기 쉽지 않다라고 항상 끝맺음을 맺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많은 것들을 보고 좀 저희 나름대로 좀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스트레칭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동적, 정적 스트레칭 외에도 탄성 스트레칭, BNF 스트레칭 뭐 되게 여러 가지 스트레칭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정적, 동적 스트레칭 이 두 가지인 것 같고 정적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특정 근육을 길게 늘려줘서 그 상태를 그대로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해주는 이런 종류의 스트레칭을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대다수들이 스트레칭 하면 생각하는 내용이고 유튜브에서도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동적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정적이랑 다르게 이제 움직이면서 해주는 스트레칭을 이야기해요. 이게 스트레칭이라는 용어가 조금 애매한 게 이제 논문에서 보면은 스트레칭이라는 용어보다는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발리스틱 스트레칭이라는 게 있어요. 탄성 스트레칭이라는 건데 운동 끝에 이렇게 탄성을 줘서 해주는 동적 스트레칭의 일종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종류의 스트레칭은 이렇게 탄성을 줄 때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탄성 스트레칭을 동적 스트레칭이랑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정적 스트레칭이 운동 수행 능력, 특히 뭐 헬스 할 때는 근력이겠죠.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운동 전 시행하는 정적 스트레칭은 근력에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력뿐만이 아니고 이제 점프나 달리기 같은 순발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운동 전에 정적 스트레칭 해줬을 때 안 좋은 결과를 명확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특히 운동이나 이제 역도 같이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운동에는 정적 스트레칭은 운동 전에 안 해주는 게 낫겠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런 부분이 어떤 그 부위별로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이 45초 이상, 뭐 90초 이상인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이 안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또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어질수록 좀 안 좋은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동적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논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튜버들도 동적 스트레칭 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통합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런 리뷰 논문들을 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힘의 증가나 퍼포먼스의 증가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문이 한 7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적 스트레칭이 그나마 좀 나은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가만히 서서 이 동적 스트레칭을 하는 거에 비해서 걷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 하려는 운동을 따라하면서 동적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논문에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액티브하게 음. 약간 걸음을 추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동작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운동 후에 근육통의 완화 측면에서 보면은 안 쓰던 근육이나 동작을 갑자기 하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되면은 하루 이틀 후에 이제 근육통이 좀 심하게 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의학적으로 Delayed Onset Muscle Soreness, 그러니까 DOMS라고 이제 짧게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당연하게 스트레칭을 저도 이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당연히 스트레칭을 매번 해왔고 저 같은 경우 운동을 워낙 깔짝깔짝 하니까 너무 자주 아픈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아프다고 오면 추천해줬어요. 스트레칭 꼭 해라 집에 가서. 근데 저희 검색해보니까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의아했는데 여러 가지 리뷰나 메타 분석에서 되게 다양하게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운동 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게 내가 앓고 있는 근육통이 100점이다라고 하면은 줄여주는 건 한 1점 정도 효과가 차이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점 중에 사실 1점만 줄어드는 거면 이제 의학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과거 한 1960년대, 70년대에서 온 잘못된 믿음이 이런 근육통에 스트레칭을 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논문들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논문들을 보면은 이제 스트레칭이 오히려 근육이나 관절에 가는 이제 혈류량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운동 후에 통증을 유발하는 이런 물질들의 제거가 되는 거를 오히려 잘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 한 다음에 피 검사를 해봤을 때 근육 손상을 이렇게 유발하는 그런 성분이 오히려 더 많이 검출됐고 그리고 객관적인 통증 감소 효과도 확실히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었어요. 이제 다른 주변 사람들이 운동을 스트레칭 해야지 그래야 통증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스트레칭, 특히나 유튜브들에서 많이 강조하는 정적 스트레칭 경우에는 운동 전에 하면 운동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운동 후에 나타나는 근육통에는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럼 스트레칭 아예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운동과 관련해서 스트레칭을 했을 때 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느냐를 물어보면은 당연히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몇몇 리뷰 논문을 보면은 스트레칭 자체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꾸준하게 스트레칭을 해온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저항 운동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힘의 증가를 유의미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이게 동물 실험일 뿐이지만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경우에 동물에서 근비대도 관찰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운동 전후에 이렇게 깔짝대면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메인 운동이랑 아예 텀을 두고 시간을 따로 내서 스트레칭 세션을 진행을 해주고 그걸 꾸준하게 가져가야만 스트레칭의 좋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운동 전후에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로는 택도 없다는 말이에요. 없지. 여기까지 길게 얘기했으니까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운동하기 전에 정적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아마 수사도 동의하실 텐데 안 하는 게 좋다. 이제 리뷰 논문이나 메타 분석에서도 다 부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운동 전에 이렇게 쭉쭉 눌리는 스트레칭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동적 스트레칭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운동 동작과 관련된 이렇게 관절을 풀어주는 정도의 스트레칭만 해주는 게 이제 도움이 더 많이 되겠다. 이렇게 일단 제 생각이고 그리고 운동 후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주차 시간을 희생해서 했던 운동 후의 정적 스트레칭은 오히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굳이 강박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돈과 시간 둘 다 잡겠네요. 저는 이제 신쌤의 마지막 의견에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이제 현대인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제 헬스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 전에 하는 스트레칭은 반대하겠지만 나중에 스트레칭을 하기 위한 시간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스트레칭을 위해서 자기만의 이제 시간을 쓰겠다 하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연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니까. 뭐 그건 사람마다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운동 전에 정적 스트레칭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은 시간이 그만큼 아끼게 되시잖아요. 많이 아꼈죠? 저도 이제 안 할 거니까 너무 아끼게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신 분들 저희한테 고마움을 느끼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